2025년 세계 경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겉으로는 참 평온해 보였는데 사실 그 물밑에서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꿈틀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 고피나스 하버드대 교수의 다보스 인터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2026년 우리 경제를 뒤흔들 보이지 않는 손은 뭔지 또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게 변했는데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역설적이죠. 근데 바로 이 한마디에 앞으로 2026년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핵심 단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타고피나스 교수의 날카로운 통찰을 따라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런 순서로 하나씩 이 경제 미스터리의 껍질을 벗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2025년이 그렇게 이상하고 모순적으로 느껴졌던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요. 2025년은 정말 혼돈 그 자체였어요. 미국은 거의 100년 만에 가장 높은 관세를 때렸죠. 실효 관세율이 3% 수준에서 무려 14%까지 치솟았으니까요. 여기저기서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불확실성이 시장을 완전히 뒤덮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난리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요? 정확히 예측했던 대로 3.2%를 딱 찍었습니다. 정말 안정적인 수치죠. 아니 도대체 뭐가 이 경지를 이렇게 굳건하게 받쳐줬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두 가지 숨겨진 성장 엔진에 있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어마어마한 AI 투자 붐이었고요. 이게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고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소비까지 확 늘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푼 재정부양책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아준 셈이죠. 덕분에 대만이나 우리나라처럼 AI 붐에 부품을 대는 나라들은 뜻밖의 호황을 누리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성장 이면에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던 글로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규칙이 있었잖아요. 예측 가능한 글로벌 무역 질서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투자 환경에서 불확실성이 그냥 일상이 되는 그런 뉴 노멀 시대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질서 붕괴의 중심에는 바로 서방 동맹의 균열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유럽은 이제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면서 미국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어요. 고피나스 교수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구적인 변화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렇게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3.2%라는 성장률 숫자만 보고 안심할 수는 없겠죠. 지금부터는 그 수면 아래에 숨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진짜 위험한 리스크들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피나스 교수는 지금 경제가 겉으로 보기보다 훨씬 취약하다고 경고하는데요. 특히 세 가지를 가장 큰 위험으로 꼽고 있습니다. 바로 AI 기술 버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사상 최대 수준의 국가 부채,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시한폭탄은 단연 AI 기술 버블입니다. 만약 이 버블이 터지면 와, 이건 2000년대 닷컴 버블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잠재적인 자산 손실 규모가 무려 35조 달러? 닷컴 버블 때의 거의 4배가 넘고요. 세계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버블이 어떻게 터질 수 있냐? 아주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새로운 관세가 부과되면 이게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겠죠? 그럼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인플레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거고요. 이렇게 시장의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 거대한 AI 버블을 펑 하고 터트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죠?
자, 지금까지 AI가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얘기했지만 사실 AI는 동시에 현재의 경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야누스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AI가 가진 두 개의 얼굴, 성장과 위협이라는 그 양면성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흥미롭죠? AI가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서 연간 최대 1.5%까지 추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기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마구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낳고 중산층을 무너뜨려서 사회 불안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협의 얼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얼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또 다른 거대한 축,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경제 역시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 둔화라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한 거죠. 이제 중국의 중장기 성장률은 3.5% 정도가 될 거다. 이게 새로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두 자릿수 성장을 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이렇게 속도를 늦춘다는 건 당연히 세계 경제 전체에도 큰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렇게 속도가 느려졌을까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주 깊은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심각한 부동산 위기, 줄어드는 인구, 그리고 좀처럼 오르지 않는 생산성, 이 세 가지가 중국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투자자들한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은 이제 예전처럼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내수 중심으로 경제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야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니까 각국 정부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대가 돌아온 거죠. 예전에는 시장에 맡겨라, 이게 대세였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은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보조금도 주고 관세도 매기면서 특정 산업을 팍팍 밀어주는 산업정책이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주로 반도체, 히토류, 에너지, 방산 같은 핵심 분야들이 타겟인데요. 목표는 물론 국가 안보를 지키고 공급망을 튼튼하게 하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엄청난 돈만 낭비하고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흐름 속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녹색 에너지 전환인데요. 특히 신흥경제국들에게는 이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정리해보면 기타 고피나스 교수의 분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알던 낡은 질서는 무너지고 있고 아직은 불안정하지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전환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혼돈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